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폭탄 발언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문정인 특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한 청와대 물음표가 던져져 있습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죠. 펑하고 터져버린 문정인 특보의 말 했었는데 가서 강연이라든가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전달해보자면 한미동맹 자체는 목표가 아니고 도구다. 도구지 목표가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사드로 깨진다면은 그게 무슨 동맹인가? 사드 문제 가지고 동맹을 이제 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 같기도 한데요. 이것을 뭐 또 홍익표 의원은 오히려 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겠다 이런 식의 해석도 하던데 어쨌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조건과 같을 필요는 없다. 즉 남북대화는 우리의 관점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조건을 얘기해서 즉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하는 조건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때는 한미 지금 방어훈련이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 등이 지금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식적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자제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개인의 발언이다라고 했고요. 또 미국 측에서도 그건 한국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이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식 정책을 빼놓고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말하면 치고 빠지는 전략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요. 야당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른바 위험한 발상이고 문제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국익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 이번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자제해 주길 요청했는데 그 발언에 문정인 폭탄 발언을 냈던 문정인 특보의 속내 또 청와대의 속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예의지를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 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 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유승민, 유시민이 뭐 헷갈려가지고 발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정인 특보하고 가운데 자만 다르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차재홍 교수. 예, 저는 문정인 특보의 속내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일종의 마중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기존 이전 정부의 그런 대북 제재 일변도를 나름대로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이 나름대로 관계 개선을 모셔가려고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의 조야로부터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문재인 특보가 본인 생각에서는
아마 그 지난번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북한이 핵 개발과 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게 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그 입장을 예. 아마 본인의 그런 그 문법으로 어법으로 아마 미리 좀 미국의 그 조야에다가 좀 이 그 한국의 입장 변화를 가능성을 미리 던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특보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은 마중물을 역할을 예, 했다는 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청와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물론 설사 그런 속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그 특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금 예. 그 대통령 공식 외교안보 직함이죠? 특보라 예, 직함 그리고 지금 뭐 시기 자체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다.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뭐 지난주에 있었던 원비어라는 그 미국 청년이 네. 북한에서 상당히 지금 혼수 상태로 지금 그 송환된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 자체도 바뀔지 모른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대북 유화 정책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이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마 지금 미국의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아마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쪽으로 하고 예. 있는 것이 마음을 나름대로 이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정인 특보는 어쨌든 간에 조금의 단기적인 역풍이 불더라도 뭔가 변화에 대한 출발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적절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네요. 홍장 소장. 저는 치고 빠지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특보 간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특보가 한 이야기 중에 중간에 이 단계를 거치는 부분이 생략돼서 그렇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검증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4월 27일 날 그 TV 토론에서 북한의 이 한미 군사 훈련도 좀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또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6.25 리셉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런 부분을 보면요. 결국은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를 맞이해서 노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북한의 이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끌어내고 그러려면 지원도 필요하고 예. 그러려면 사드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한미 동맹의 어떤 이 대북 압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예. 그거를 갖다가 미국이 좀 받아라 예. 하는 이야기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문정인 특보가 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을요. 본인은 저렇게 할 말을 미국에서 호텔에 기자들 불러놓고 다 해놓고 특파원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뭐 우드로 윌슨 센터입니까? 거기서 특파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본인은 개인의 교수의 자격이다 했거든요. 개인 교수가 미국 가서 이야기하는데 특파원들이 다 갑니까? 그다음에 청와대는 오늘 또 급히 지나가는 예. 척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조율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입장이 있다 하면 당당하게 청와대는 우리 쪽의 입장은 그렇고 문정인도 특보 자격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나은데 저렇게 예. 치고 빠지면 한미 간에 굉장한 혼선을 갖다가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정상회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저는 좀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홍수영 얘기한 대로 지금 청와대 쪽에 그동안에 2명의 외교안보 특보가 있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홍석현 전 회장이 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한 사람 외교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할 얘기가 있다고요. 네, 저는 딱 10초만 하고 나머지 20초는 양문석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외교는 매우 오묘하고 전략적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고도의 전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다 우리 물먹이는 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특보 입장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15초 더 써도 되겠네요. 예, 짜고 치는 고스톱, 외교 관계에 있어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자국 내의 지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준과 레벨에 따라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기분 아닙니까?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면 그 대외로 그 외교하기 어렵지요. 지금 우리 판넬에 있는 한미 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맞잖아요. 사드로 깨진다면 무슨 동맹이냐? 맞잖아요. 남북, 북미 조건이 같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이 그 핵미사일 그 도발을 그 중단하면
한미연합 훈련 축소하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배치 축소할 수 있잖아요. 예. 자, 틀린 말이 없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뜨거워했던 이유는 미국 조야의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던졌던 이 목표가 있었었고 그리고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일정하게 그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게 한국에서 뜨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원비어 사태를 예. 고려하지 않았던 문정인 특보의 이 도발적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을 했는데 그 맞는 말이 그 지역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에 맞춰서 가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비어 사태가 터지고 미국의 국민들이 부글부글 북한에 대한 분노를 달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러한 부분들을 던지는 것들이 과연 적절하냐. 정말 외교 특보로서 해야 될 말이었냐. 한 번 더 뒤로 빼든지 낮추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분위기 파악이 안 됐던 발언이지 발언은 틀린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맞는 말이다, 옳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정기남 소장.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볼 때도 기본적으로 저도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드로 깨진다면 이게 동맹이냐?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또 우리의 또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죠. 우리 문정인 그 교수께서 지금은 특보입니다만 어떤 비핵화의 프로세스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적 소신으로서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타이밍이냐, 또 어떤 그 각도에서 지금 이게 시도되고 있느냐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약 12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찌 보면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이 트럼프의 어떤 기본적인 이 한국 외교에 대한 이 어떤 불가측성이랄까요? 예측 불허.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드 문제로 인한 또 한미 간의 어떤 긴장 관계 또는 서로의 어떤 불편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런 어떤 문정인 특보의 이 학자적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좀 언행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설사 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할지라도 좀 치밀하게 준비되고 처신했으나 생각이고요. 특히 군사외교 문제는 이 촉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좀 바위처럼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에 촉새와 바위를 대비시켰는데. 근데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촉새처럼 떠드는 거하고 진중하게 접근하는 것의 실천적 행태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사전에 충분히 좀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교안보 사령탑이 나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 세미나 장소였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장소에서 학자라고 본인 자칭했고 그리고 우리는 특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특보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관심을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발언도 못하면 그리고 저게 촉새 외교라고 하는 일부 언론과 지금의 평론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촉새가 아니면 저 발언들 저러한 이야기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 야 촉새라는 소리를 안 듣고 진중하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분 티켓 값하고 장소 예약하는 값은 국비입니까? 개인 비용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나는 혹시 아는가 생각을 해서. 됐고요.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개인 자격일 수 없다라는 점을 황장훈 소장이 지금 지적을 해준 것 같은데요. 네, 차명진 전 의원이 결론 삼아 정합해 주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얘기해요. 다른 시각도 좋고요. 정치인들의 행위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정치적 전략적 그 계산을 앞에 내세우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의 욕망 이것이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안을 볼 때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정인 그 특보에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죄송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그 이 폭탄 발언이 저는 한마디로 청와대 위에 선 물고 남은 선 상황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분이 그야말로 미국에 가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기본에 관한 원칙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특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급 정도가 돼야지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원칙에 관한 발언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건 이분이 뭐냐면 내가 청와대 위의 상황이다. 청와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하나였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땐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골간을 완전히 뒤집는 거꾸로 물고 나선 상황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한미 동맹과 사드를 그거는 동맹인 목적이지 사드는 수단에 불과하다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네. 현실로 보면은 한미 동맹과 사드는 동전의 양문. 그것이 목적이자 수단인 것입니다. 예, 동시에. 이것을 이분은 말장난으로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현재 기본 한미 동맹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지금 확 뒤집었고 예. 또한 핵무장보다 마치 미군이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훈련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분란을 촉발시키는 원인인 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객관적 사실을 뒤집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거꾸로 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의 조야로부터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문재인 특보가 본인 생각에서는 아마 지난번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북한이 핵 개발과 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게 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그 입장을 네. 아마 본인의 그런 문법으로 어법으로 아마 미리 좀 미국의 조야에다가 좀 한국의 입장 변화를 가능성을 미리 던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특보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은 마중물을 역할을 예, 했다는 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청와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물론 설사 그런 속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특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 공식 외교안보 직함이죠? 특보는 아니에요. 직함. 그리고 지금 시기 자체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다.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네. 북한에서 상당히 지금 혼수 상태로 지금 송환된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 자체도 바뀔지 모른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대북 유화 정책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이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마 미국 측에서도 그건 한국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이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식 정책을 빼놓고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말하며 치고 빠지는 전략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요. 야당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른바 위험한 발상이고 문제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국익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 이번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자제해 주길 요청했는데 그 발언에 문정인 폭탄 발언을 냈던 문정인 특보의 속내 또 청와대의 속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예의지를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 동맹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 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유승민, 유시민이 뭐 헷갈려가지고 발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정인 특보하고 가운데 자만 다르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차재홍 교수. 예, 저는 뭐 그 문정인 특보의 그 속내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일종의 마중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뭐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 기존 그 이전 정부의 그런 그 대북 제재 일변도를 나름대로 지금 그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이 나름대로 관계 개선을 모셔가려고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네.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아마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적으로 하고 네. 있는 것이 마음을 나름대로 이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정인 특보는 어쨌든 간에 조금의 단기적인 역풍이 불더라도 뭔가 변화에 대한 출발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적절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네요. 홍장 소장. 저는 치고 빠지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특보 간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특보가 한 이야기 중에 중간에 이 단계를 거치는 부분이 생략돼서 그렇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검증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4월 27일 날 그 TV 토론에서 북한의 이 한미 군사 훈련도 좀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또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6.25 리셉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런 부분을 보면요. 결국은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를 맞이해서 노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북한의 이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끌어내고 그러려면 지원도 필요하고 예. 그러려면 사드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한미 동맹의 어떤 이 대북 압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예. 그거를 갖다가 미국이 좀 받아라 예. 하는 이야기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문정인 특보가 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을요. 본인은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폭탄 발언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문정인 특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한 청와대 물음표가 던져져 있습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죠. 펑하고 터져버린 문정인 특보의 말 했었는데 가서 강연이라든가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전달해 보자면 한미동맹 자체는 목표가 아니고 도구다. 도구지 목표가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사드로 깨진다면은 그게 무슨 동맹인가? 사드 문제 가지고 동맹을 이제 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 같기도 한데요. 이것을 뭐 또 홍익표 의원은 오히려 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겠다 이런 식의 해석도 하던데 어쨌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의 조건과 같을 필요는 없다. 즉 남북 대화는 우리의 관점에 살 필요가 있다라는 조건을 얘기해서 즉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하는 조건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때는 한미 지금 방어훈련이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 등이 지금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식적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자제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개인의 발언이다라고 했고요.